안녕하십니까. 지인만취통증의원 대표원장 장용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50대 주부들한테 잘 걸린다는 오십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어깨 모형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모형과 함께 과연 오십견이라는 게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고 또 오십견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아니면 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오십견이다. 어깨가 아프니까 오십견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 어깨 질환에 오십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십견과 또 다른 어깨 질환과를 이렇게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왜냐하면 이 오십견의 치료와 다른 어깨 질환의 치료는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100% 오십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법을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깨 질환을 알려면 어깨에 대해서 해부학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의사도 아닌데 해부학이라고 그러면 뭐 엄청나게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깨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죠. 이런 구조물을 우리가 이제 근육과 피부가 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깨를 만져보시면 이렇게 이제 피부가 싸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피부로 만져지는 이 부위, 어깨를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지는 부위는 근육입니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우리 삼각근이 있고 승모근이 있고 이런 근육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육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이런 구조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회전근개라는 인대입니다. 회전근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회전근개 질환은 오십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십견과 이 회전근개 질환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게 왜 회전근개냐? 이게 어깨 관절이 우리 몸에서 가장 그 관절 운동이 잘 되는 180도 가동 영역이 굉장히 넓은 관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팔을 올려보시면 이렇게 머리 끝에서부터 뒤쪽으로까지 180도 회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회전근개가 이런 운동을 담당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 회전근개는 한쪽은 인대고 한쪽은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어깨뼈, 즉 이 부채뼈가 이 팔뼈를 잡고 있는 건데요.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전체적으로 인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라는 병명이 붙었습니다. 이 회전근개 이 인대를 한 번 더 이 한꺼풀 열고 들어가면 그 안쪽에는 이 팔뼈와 부채뼈를 잡아주는 하얀 캡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깨 관절을 잡아주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캡슐이 되겠는데요. 오십견은 그 캡슐에 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그 하얀 캡슐에 오는 질환이 오십견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십견이 뭐냐? 보통 이제 50대 여성에게 잘 오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40대, 60대, 심하면 70대에도 오십견이 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그 의학 용어는 이제 유착성 피막염, 영어로 하면 프로즌 숄더,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0대 때 잘생긴다고 해서 오십견이고요. 50대뿐만 아니라 40대, 60대도 올 수 있고, 보통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오십견은 처음에는 그 하얀 캡슐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어깨가 아프겠죠. 어깨가 뭐 욱신거린다든지 쑤신다든지 특히 밤에 심하다든지 또 아픈 어깨 쪽으로 옆으로 누우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깬다든지 이런 통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이 회전근개 질환과 구별이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런 통증기를 지나면 그 캡슐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이 상박골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 캡슐이 두꺼워져서 달라붙으면 어깨 운동이 잘 안 되겠죠. 제한이 오겠죠. 그래서 팔을 위로 올리기 힘들다든지, 열중셔 자세를 못한다든지, 머리 빗기가 힘들다든지, 여성분들 브래지어 끈을 채우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면 이미 이제 오십견이
2단계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 구축기를 지나게 되면 슬슬 다시 이제 통증도 줄어들고 관절 굳어있던 것도 이제 풀리게 되는 해동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50견은 크게 1단계 통증기, 2단계 구축기, 3단계 해동기 이렇게 이제 단계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단계가 뭐 2년, 길게는 3년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50견 자체는 사실은 치료하지 않아도 스스로 낫는, 흔적 없이 낫는 질환이긴 하지만 워낙 기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이런 이 50견 이 기간 동안에는 밤에 잠도 잘 수 없고 또 너무 뭐 상대방과 악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어깨 통증 때문에 움츠러들게 되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50견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뇨 환자에 있어서 50견의 발생 빈도가 높고 목 디스크가 있던 환자가 50견이 오기도 하고 또 어깨를 너무 과하게 쓰는 환자들 또는 어깨를 다치는 후에 50견이 오기도 하고 하지만 또 반대로는 어깨를 전혀 안 쓴 환자들한테도 50견이 더 잘 발생하기도 하고 이래서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자가 면역적 질환이다 이런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우리 캡슐, 그 관절 주머니를 어떤 적으로 알고 그 캡슐을 막 공격해서 캡슐에 염증을 일으키고 캡슐을 딱딱하게 만들고 달라붙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스스로 스르르 좋아지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는 의견이 우리 의학계에서 이제 정설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50견과 회전근개의 구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내가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아플 때 내가 내 스스로 팔을 쭉 거울을 보면서 들어 올려 봅니다. 어깨가 이 90도 이상 올라간다. 아프지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50견이 아니죠. 50견은 어깨 관절이 굳어서 올라가지 않는 병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90도 이상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올리다 보면 어깨 자치가 들리는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회전근개와 50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회전근개 질환은 아프지만 어깨가 팔이 올라간다. 50견은 아프면서 어깨가 9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제 쉽겠습니다. 자, 정확한 거는 이제 이 병원에서 이제 검사, 초음파 검사라든지 MRI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50견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치료하지 않아도 2, 3년이 지나면 다 스스로 낫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50견은 다 낫는데 내가 그냥 다 내 청춘이 다 늙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50견을 단시간 내에 빨리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50견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50견의 치료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어깨 관절로 가는 신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신경을 정확하게 찾아서 신경에 주사를 놓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경 치료법이라는 건데요.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일단 통증이 많이 줍니다. 우리가 이제 통증 때문에 우리가 50견의 치료 중에 이제 스트레칭 운동이 있는데 통증 때문에 스트레칭 운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경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이면 이제 내 스스로 스트레칭 운동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캡슐 자체가 이 염증이 생겨서 달라붙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암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이 관절 주머니 안에 직접 바늘을 넣어서 관절 주머니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관절 주머니를 좀 늘려주는 이런 관절 강내 주사라는 그런 시술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심하지 않으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너무 심해서 이런 치료로 효과가 없다면 소압팽창술이라는 시술이 있게 됩니다. 소압팽창술은 이제 이 아까 관절 주머니에다가 그 바늘을 꼽는다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굵은 바늘을 꽂게 됩니다. 그래서 좀 굵은 바늘을 꽂고
거기에다가 이제 셀라인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쪼그라들어 있는 풍선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불면 풍선이 쭉 펴지지 않습니까? 이 캡슐도 그 관절 주머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굵은 바늘을 꽂고 거기다가 바람을 넣는 게 아니고 이 셀라인, 우리 몸에 전해가 없는 셀라인을 집어넣어서 풍선처럼 부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절 주머니가 늘어나면 오십견이 치료가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하면은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고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저희 마취통증학과에서 이제 마취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바늘을 이용해서 어깨에만 마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라든지 뭐 목이라든지 정신은 멀쩡하고 단지 어깨에만 안 아프게 마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이 분리 마취를 통해서 어깨를 마취를 시킨 다음에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절 주머니에 좀 굵은 바늘을 넣어서 셀라인을 이용해서 어깨 관절 주머니를 팽창시켜주는 이름하여 수압 팽창술이라는 시술을 하게 되면 굳어있던 관절도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십견과 그 오십견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오십견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의 스트레칭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옆으로 하는 스트레칭은 이제 팔을 옆으로 올리는 거죠. 근데 스스로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벽을 기둥으로 서서 이 벽에다가 손바닥을 댑니다. 손바닥을 대고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거죠. 이렇게 쭉 올리면 그냥 올리면 굉장히 아프니까 천천히 올려야 됩니다. 시계를 보시면 그 시계 분침을 보세요. 초침은 그냥 쭉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분침은 딱 보고 있으면 멈춰 있죠.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 조금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 팔이 분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벽에다 손을 얹고 천천히 올려야 돼요. 조금씩 올리다 보면 그냥 올리지 말고 내 몸을 벽으로 이제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밀면서 조금씩 올리면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올리는 스트레칭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 올리는 스트레칭도 중요하겠는데요. 이거는 또 그냥 하면은 또 잘 안 되니까 이런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신문지 같은 걸 한 장 깔고요. 아픈 어깨를 앞으로 쭉 내밀면서 쭉 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밀 때 만약에 의자가 바퀴가 달려 있으면 의자는 또 뒤로 빼는 거죠. 이렇게 뒤로 빼면서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어깨를 쭉 늘려주는. 이것도 아까 그 분침처럼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하게 되면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운동할 때 스트레칭 하라고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스트레칭이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늘리고 또 늘리는 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오십견에 있어서 진정한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뒤로 돌아가는 행동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뒤로 돌리는 거는 타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등 때 밀 때 쓰는 타올처럼 이렇게 잡고 윗손으로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당기면 이 아랫팔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이게 이제 오십견의 가장 좋은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오십견 자체는 특별히 내가 스스로 예방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워낙 예측 불허로 오게 되어 있고 어떤 환자한테 오는지도 잘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건강하게 생활하시면 되겠고, 이제 오십견이 오면 이런 식으로 조기에 치료하면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오십견이 보통 한쪽 어깨에 오면 반대편 어깨에 오는 경우가 또 상당히 높습니다. 어깨 통증이 오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전문의를 찾아서 잘 치료하시면 빨리 고통을 없앨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이 디스크에 대해서 아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